안녕하세요, 쓰남입니다. 오늘은 부종에 좋은 오일과 크림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제 지인이 평소 이런 증상이 전혀 없다가 최근에 가슴 위쪽, 겨드랑이 쪽, 등 상부 쪽으로 해서 붓기가 올라오면서 통증이 있다고 좋은 제품이 있는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검색을 좀 하다 보니 이게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백신을 맞고 같은 현상이 생긴 분들이 많더라고요. 일단 붓는 위치 자체나 통증이 느껴지는 것, 제 지인도 백신 이후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사실 여부를 제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저는 쓰다듬는 남자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은 부종에 좋은 오일을 사용해서 홈케어 할 수 있는 바디 오일과 크림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오일을 만드실 때 베이스 오일과 에센셜 오일을 섞어서 만들게 되는데 에센셜 오일이 피부 침투력이 좋기 때문에 처음에 약간 따갑거나 간지럽거나 부작용 여부를 알 수가 없어요.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은 3%보다 더 이하부터 1%, 0.5%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셔서 점차 올려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베이스 오일 중에 호호바 오일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에센셜 오일은 3가지를 사용할 건데요. 첫 번째로 레몬 오일, 제라늄 오일, 페퍼민트 오일, 이렇게 3가지를 사용할 거예요. 화장품 만드실 때 손을 꼭 소독해 주시고요. 저같이 장갑을 끼신다고 해도 꼭 장갑까지 소독을 해 주시고 화장품을 만드셔야 나중에 제품을 사용하셨을 때 알러지나 다른 피부 트러블 확률을 많이 줄일 수 있고요. 그리고 스푼이나 다른 도구를 사용하실 때에도 도구와 용기 꼭 소독을 하신 후에 사용을 해 주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호호바 오일 계량을 해서 베이스 오일을 맞춰 볼게요. 일단 에센셜 오일은 전 3%로 맞출 거니까 오일은 97 맞춰 볼게요. 베이스 오일 영상에서 보셔서 알겠지만 호호바 오일 같은 경우는 몸에서 거부감이 제일 없어서 부작용이 아주 적은 오일이라 저는 애용을 하고 있고요. 에센셜 오일이랑 섞여서 들어갔을 때 피부 침투력이 제일 좋다고 연구 결과가 있는 오일이라 저는 호호바 오일을 자주 애용하고 있습니다. 좋은 거 다 때려 넣고 싶다 하셔도 베이스 오일은 2-3가지만 섞는 걸 추천을 드려요. 내가 또 다른 걸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그 다음번에 다른 오일을 섞어서 사용을 하셔야 피부의 효과가 조금 더 좋다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에센셜 오일 같은 경우는 20방울에 1g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각 1g씩 해서 20방울씩 넣어줄게요. 레몬 오일은 혈액순환 그리고 림프순환에도 도움을 줘서 부종 완화에 아주 효과적이에요. 그것도 그런데 제가 레몬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향 때문에 골랐어요. 몸이 아프면 많이 다운되는데 레몬 오일 효능 중에 항우울성이 있어서 기분을 좋게 만들어 주거든요. 기분이 업되면 아무래도 컨디션이 많이 좋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레몬 에센셜 오일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레몬 오일 같은 경우는 이제 광감인성이라 그래서 햇빛을 보면 조금 안 좋아요. 피부가 타기도 하고 그 부분만 검게 많이 그을리니까 낮보다는 밤에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제 지인 같은 경우는 부종이 생기면서 속옷을 착용할 수 없을 정도의 통증 호소를 하기 때문에 제 통증 완화와 부종 완화 2가지 효과를 잡을 수 있는 페퍼민트를 골랐어요. 페퍼민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근육통 크림처럼 화한 느낌이 들고 박하향이 나요. 맨소레단 같은 느낌이 나는데 통증이 나는 많지 않다.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페퍼민트 오일 대신에 로즈마리 오일을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부종 같은 경우는 체액이 많아져서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라늄 오일은 항상성 유지, 즉 밸런스 조정에 제일 좋은 에센셜 오일이에요. 몸에 많은 건 줄여주고 몸에서 부족한 건 채워주는 똑똑한 오일이라서 수분에 대한 조절을 해줄 예정이고요. 그런데 이 오일을 쓰면 안 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오일에는 호르몬에 영향을 미치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임산부 분들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일 계량은 끝났고 이제 오일들이 잘 섞일 수 있도록 살짝 믹스 해줄게요.
네가 조심성이 없어. 왜? 누나가 너무 조심스럽게 한다 그래가지고 빡빡했지. 오일 믹스는 끝났고요. 이제 용기에 옮겨 담아 볼게요. 오일은 완성됐고요.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됐을 때 라벨지에 내가 넣은 오일들 그리고 만든 날짜, 아까 만들 때 방부 제품을 따로 넣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사용 기한은 6개월 이내에 사용을 하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요. 다음으로 크림 만들기 위해서 세팅 한번 해볼게요. 이번엔 크림을 만들어 볼 건데요. 크림을 만들 때는 비지왁스라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 열판 가열이 필요해요. 제가 사용하는 열판에서 2.5 정도의 열을 가해 주는데요. 요거는 열판마다 조금씩 달라서 비커가 깨지 않을 정도로만 맞춰주시면 됩니다. 오일 계량 전에 열판을 미리 가열을 시켜 주시고요. 이제 레시피 같은 경우는 아까와 동일한데 여기서 이제 비지왁스가 15g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넣었던 호호바 오일에서 15g을 빼서 계량을 해주시면 돼요. 저는 왁스류랑 버터류를 이제 이런 치즈 모양하고 프레즐 모양, 도넛 모양 이런 식으로 조그만 것부터 큰 것까지 계량을 미리 해놨고요. 이 큰 치즈 같은 경우는 제가 15g에 맞춰놨어요. 저는 비지왁스 15g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계량이 완료되면 열판에 올려주시면 되고요. 가만히 냅둬도 녹기는 하는데 조금 더 빨리 녹히기 위해서 저어줄게요. 비지왁스는 다 녹았고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바로 에센셜 오일을 넣어주는 게 아니고요. 에센셜 오일은 40도 이상이 됐을 때 파괴가 되기 때문에 40도 이하가 될 때까지 계속 저어주세요. 이게 저어주지 않으면 제형이 서로 분리가 된 상태에서 굳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어주셔야 됩니다. 저으시면서 중간중간 온도 체크를 해주면 되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57.8도까지 내려갔고요. 보통 플레이트에서 내렸을 때 평균 70도에서 80도 사이에요. 40도 밑으로 내려갈 경우는 제가 알려드린 레시피대로 하면 약간 색이 뿌얘지고 제형의 변화가 조금은 일어나요. 그래서 그때까지 저어주시면 대부분 40도 밑이니까 그때까지 저어주시고, 너무 저어서 이미 크림 성분이 되어버렸을 경우 오일을 섞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꼭 중간중간 온도 체크를 잘 해주세요. 이때 이제 에센셜 오일을 20방울씩 물방울씩 넣어주셨으면 어느 정도 크림 제형이 될 때까지 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제형부터는 조금 뻑뻑한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숟가락이나 이제 다른 도구로 저기가 힘드신 분은 믹서로 저어주셔도 돼요. 다이소에서 파는 우유 거품기 같은 거 스프링을 뽑아서 사용을 하셔도 똑같은 효과가 있으니까 필요하신 걸로 하시고요. 꼭 유의사항은 돌리면서 누우시면 크림 다 튀니까 넣어놓은 상태에서 회전을 시켜주시고요. 빼실 때도 정확히 정지 후에 빼주셔야 크림이 나한테 안 튑니다. 여기서 돌려버리면 여기 있는 묻어있는 크림이 다 튀겠죠. 그래서 꼭 넣어주신 상태에서 키시고요. 유리벽이 안 닿는 선까지 꾹 눌러서 저어주시면 됩니다. 더 젓다 보면 이런 식으로
반투명한 제형으로 바뀌어 있고요. 약간 끈적끈적한 느낌이 나요. 이렇게 되면 크림이 완성된 거고요. 용기에 걸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50ml짜리 두 개를 준비를 했고요. 저 같은 경우는 헬스장을 다니기 때문에 하나는 집에서 쓰고 하나는 헬스장에서 쓰고. 이렇게 해서 제형이 굳을 때까지 뚜껑을 살짝만 닫아놓고 3시간 정도 있으면 크림 제형이 완전히 딱딱해지고요. 좀 빠르게 붙이고 싶다라고 하시면 냉장고에 넣어놔도 됩니다. 이렇게 바디 오일과 크림 만들어 봤고요. 지금 겨울 같은 경우에는 신체 노출이 많지 않아서 아침 저녁으로 바르셔도 상관은 없는데 저희가 아까 넣은 레몬 오일의 광감성 때문에 나중에 여름이 되거나 옷이 얇아졌을 때는 아침 말고 저녁에만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해드립니다. 저같이 100ml나 50ml로 만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한 달 안에 보통 소진이 다 되실 거예요. 근데 이제 대용량으로 미리 만들어 주신 분들은 꼭 6개월 안에 사용하실 수 있을 정도의 양만 만드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요.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오일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오일로 대체 오일을 교체를 하셔서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